한밤의 마켓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 형님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금일 시장은 대단히 큰 폭의 하락을 가져갔습니다. 마이너스 0.95% 코스피 지수 빠졌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기억하고 계셨다면 오늘 하락장을 다소 피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있죠. 2950포인트. 2950포인트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제가 일봉을 잠깐 보시면요. 자, 최근 작년 10월 달부터 2개월, 이제 3개월 차 들어가죠. 3개월 동안 움직임을 놓고 보았을 때 주가 자체가 자, 지지받고 올라갔죠. 두 번째 지지받고 올라갔죠. 자, 세 번째 지지 포인트인데 여기는 언더슈팅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주가가 다시 반등을 했고, 그리고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반등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 주가 자체가 어디가 강력한 지지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눈으로 보시려도 대단히 쉽게 인지가 가능하죠. 어디입니까? 바로 이 포인트예요. 2900포인트라는 포인트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에 앞서서 센터 포인트가 있어요. 중심선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다? 바로 2950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상단 포인트가 3230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채널이 형성돼서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주의 움직임 자체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마감을 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봉으로 마감을 해 주었죠. 네, 양봉으로 마감해 주었는데 이 양봉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2950포인트가 지지가 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됐을까요? 양봉이 이렇게 나와야지 주가가 앞으로 더 가겠다라는 의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가 자체가 2950포인트 깨졌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 지금 오늘 1월 10일입니다. 그쵸? 1월 달하고 1월 10일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지나갔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1월 달에 방송을 진행하면서 한 해의 움직임을 함께 보여드렸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21년, 22년을 놓고 보았었을 때 최근 3년을 한번 봅시다. 봐보시면 2020년 저점을 기준으로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포인트입니다. 1439포인트부터 3316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자, 100% 넘게 지수가 상승됐습니다. 이 상승에 대한 어떠한 힘이 존재할까요? 피로감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 피로감이 2022년 올해 이 고가를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어떤 확률이 높을까요? 하락에 대한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주가 자체가 이 강한 상승 뒤에 눌림을 갈 건데 눌림의 폭이 얼마나 될지를 우리는 계속 예측해 가면서 주식 비중을 언제 높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판가름하는 중요 포인트가 무엇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950포인트라는 이 포인트를 기억해야 한다고 제가 1월달 내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그런 얘기를 하죠. 자, 2950포인트 위에 안착한 건 좋으나 이 부분 자체가 깨졌었을 때 무슨 얘기냐? 주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현 위치에서 올라갈 힘과 내려갈 힘은 항상 밸런스를 맞추게 되어 있어요. 힘은 동일하거든요. 올라갈 힘과 내려갈 힘은 동일하다. 기준 포인트에서 힘은 같고 그 방향성을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950포인트라는 자체가 이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자, 상승장을 갈 것이냐 혹은 하락장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판결을 내는 기준가가 된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오늘 시초가 출발 가격 자체가 어디였습니까? 2951포인트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시가가 2947포인트였습니다. 2947.37포인트로 시작을 했어요. 자, 일단 295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그럼 하락에 대한 확률이 높죠. 그런데 아침에 살짝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살짝 올라갔을까요? 2951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295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안착하고 이거를 딱딱딱딱딱 상승으로 가야 되는데 주가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오늘 금일의 시장은 무엇이다? 너는 있잖아. 2950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적으로 우리는 무게를 실어야 된다는 게 차트를 보고 예측이 가능한 영역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올해 1월 달부터 1월 초, 1월 3일이었습니까? 첫 방송하는 날에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주가 자체가 여러분들
주가 자체가 2,950포인트를 기준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2,950포인트가 깨졌을 때는 지수 하락장에 대한 움직임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락에 대비해야 된다. 과거 우리 시청자님께서 투자하셨듯이 2020년, 2021년 어땠습니까? 그냥 들고 있었으면 돈이 됐어요. 아, 그래서 주식이 정말 쉽구나. 야, 이렇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곳이 있었어? 야, 난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것 같아. 진짜 하루라도 빨리 주식을 투자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제가 경고를 드렸습니다. 1월 3일 날부터 말씀드렸죠. 자, 2022년도에 주가 향방, 그리고 이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포인트는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송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포인트를 기억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오늘의 하락이 현금화를 통한 차후 우리가 저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비용을 상실하지 않고 좋은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2020년 또 2021년 1사분기, 2사분기 주가 상승만을 바라보시고 아, 주식은 그냥 들고 있으면 돈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서는 오늘 대단히 좀 큰 충격에 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1% 가까이 0.95% 코스피 지수가 빠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톡방에 상한가 가는 종목 말씀드렸고 더불어서 15% 넘어가는 종목들 다수 종목도 말씀드렸어요. 주가는 지수는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종목들은 매일매일 있습니다. 이러한 강한 종목을 어떻게 또 찾아야 될지 이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와 함께 하시는 노란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손민재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은 양쪽 다 하락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 변동성이 더욱더 큰 것만 같고 시장은 왜 점점 하락을 하는지 여러분들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가뭄 속에서도 꽃은 핀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 꽃다발 풍성하게 안겨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교육은 이어졌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첫 번째로 교육해 주신 종목 바로 RF세미인데요. 저희 대표님께서 장 시작 전에 RF세미 유심히 지켜보아라 라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 시작과 동시에 상승을 쭉쭉 해가면서 약 24%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두 번째 종목도 이어졌는데요. 저희 대표님께서는 지난주부터 원전 관련주를 유심하게 또 한번 지켜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힘을 받아서 보성파워텍이 약 22%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모든 수익률과 교육은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면 이 꽃다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함께 하시는 방법은 노란톡 검색창에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대지도,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대지도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 나는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면 제가 QR코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이 QR코드 화면 가득히 찍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바로 상단에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 링크 누르시고 빠르게 저희와 함께 하셔서 내일은 수익률이 가득한 꽃다발 같이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지난주 이 시간에 종목 상담을 했는데 바로 우리기술이죠. 이 우리기술 오늘 빛을 냈습니다. 지난주 대표님께서 1,700원, 1,800원대를 잘 지지해서 그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폭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약 29% 상승하는 모습 보이며 여러분들께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처럼 나의 종목이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나의 포트폴리오, 나의 관심 종목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사연을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쪽 오픈 채팅방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채택을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실시간으로 대표님의 시선에서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종목이 채택이 안 되더라도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표님과 시장교육 시작합니다.
자, 노란톡방 안내 잘 듣고서 찾아오셨는지요? 자, 아직 헤매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자, 우측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찰칵 찍으셔가지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바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 아침에 시장의 흐름, 오늘 하락장, 상승장 리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강하게 갈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해 가지고 급등주도 드리고, 제가 종목 자체를 추천하면 상한가 빡, 당일 추천, 당일 상한가 이렇게 가다 보니 우리 대표님 급등주만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스윙주 또 중장기 종목도 노란톡방 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굳이 뭐 종목 너무 많아서 일상이기 때문에 상한가 가는 것도 뭐 일상이고, 오늘 또 상한가 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 실시간으로 우리 시청자분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노란톡방에 올려주면 제가 2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더 물량을 사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킬지 여러 가지 차트 흐름에 따라 가지고 대응 전략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지난주 1월 3일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술을 문의하셨어요. 자, 대표님, 우리 기술 지금 손실이 되게 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차트 딱 보면서 이거 1700에서 1800원 갭을 뚫어넘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면 상승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냐? 먼저 그 전에 1월 3일이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이때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대표님, 이거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 손실이에요. 이거 손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엄청 고민하셨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 또 손민재 앵커님께서 딱 채택을 해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 자, 1월 3일 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드려요. 1700원에서 1800원 넘어가는 갭을 뚫어버리는 장대 양봉이 나왔었을 때는 추가적인 급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좋은 꿈을 꾸셨는지 다음날 어떻게 해요? 자, 고가 22%에 해당되는 장대 양봉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근데 종가 자체가 1800원을 깨지 않았어요. 이는 상승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 자체가 어떻습니까? 크게 봤었을 때는 자, 외바닥 쌍바닥 어때요? 외바닥 쌍바닥은 매수하는 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우리 기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차트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매수했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수익을 빵빵하게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비단 이거 우리 기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시청자분들 2부에서는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노란톡방에 따다다다닥 적어주시면은 채택해서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해야 될지 매매 전략을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 너가 뭐 공짜로 대응 전략 해결 주니까 그래 알았어.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은요 답정여고 답정남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제가 이 종목은 더 올라갈 것 같으니 뭐 보유하세요. 혹은 이 종목은 끝났습니다. 손절을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답을 딱딱 정해놨어요. 난 어떤 답을 수익 날 때까지 안 팔 거야. 너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언을 해드리면은 정말 이게 귀중한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가치를 부여하셔야 돼요. 그 가치를 여러분들께서 얼마만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황금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하찮은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왜 이 아이가 장대 양봉이 올라갈 것인지. 그럼 우리 기술이 무슨 회사이냐,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뉴스를 갖고 있느냐, 저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아니, 좋은 뉴스가 있으면 여러분들 회사 관계자 세력들이 알아서 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제가 먼저 알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이 먼저 알겠습니까? 우리보다도 이 회사에 관련된 주요 관계자 그리고 이 종목을 같이 핸들링하고 있는 주포들만 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그 뉴스를 가지고 알아서 매수해서 주가를 올린다라는 거. 우리는 그 흔적만 쫓아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술은 뭐야? 야, 이거 있잖아. 1300원대 깨지지 않으면 1300원대 하락을 열어놓고 있는데
이게 쌍바닥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고, 다행스럽게도 이 거래일 이후에 주가가 장대 양봉이 1800까지 안착을 해줬고, 그래서 상승의 여유를 갖고 있었다. 자, 이틀 조정하고 난 다음 오늘 깔끔하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가깝게 갔죠. 오늘 몇 퍼센트였을까요? 28.57% 상한가 가깝게 가고 종가는 24%에서 마감을 했어요. 또 감사하게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노란톡방에다가 대표님께서 우리 기술을 조언해 준 대로 투자해서 오늘 장대 양봉 그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대단히 저도 감사드릴게요. 화면에 보이시나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적어주신 글인데요. 자, 이게 저는 또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저렇게 대표님 조언을 따라서 투자에 임했더니 수익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시청자분께서 노란톡에다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글을 적어주시면 제가 또 기분이 업돼가지고 또 상한가라는 종목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이 종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종목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RF세미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RF세미라는 종목을 제가 장 시작 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자, RF세미에 대한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차트를 봐야 되는데 차트가 지금 나오지 않아서 잠시만요. 자, RF세미에 대한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종목 자체는 실질적으로 장 시작 전에 주가 자체가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관심 가질 거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제가 지금 차트가 지금 나오질 않아서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왜 RF세미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RF세미 자체 주가 움직임 보면은 주가 자체가 어떻습니까? 주가 자체가 고가 저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평선이 그대로 정배열을 만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정배열을 그대로 만들어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아래에 안전 지지 라인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움직임을 봄에 있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어디에서 종목을 사고 팔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지와 저항을 알면 우리가 대단히 투자함에 있어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 차트가 이제 제대로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잘 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게 RF세미 차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약간 어버버버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거예요. 저는 유일하게 보는 게 차트밖에 보질 않습니다. 물론 회사의 기본적 분석 다 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차트였다는 거예요. 자, RF세미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아이가 있어요. 코스피 시장,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주가가 왜 이렇게 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 3,700원, 3,800원, 3,900원, 4,000원대, 5,000원대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11,500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RF세미라고 하는 이 회사는 자,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지금 현재 1월달까지 해서 주가가 100%가 넘게 상승을 합니다. 그쵸?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최근 한 달 동안 이 RF세미라고 하는 이 회사는 회사의 규모가 100% 양적 상승, 양쪽으로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어느 날 한 달 동안에 이 회사가 1,000평 규모에 있던 회사가 갑자기 2,000평 규모의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캐파가 커졌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럼 왜 주가는 100% 넘는 상승이 한 달 새에 이렇게 일어났을까? 왜였을까요? 그건 바로 메이저가 RF세미를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가 자체를 매집을 하고 주가를 부양시켜서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가 주가를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뉴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주가를 올리기 위한 뭐예요? MSG를 뿌리라는 거죠. 예.
그냥 첨가물이에요, 여러분들. 양념이에요. 그쵸? 그냥 맛을 좌지우지하는 거야. 여기 완전히 핫플레이스야. 맛있게 해주기 위한 양념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회사의 절대적 가치를 판단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 양념을 가지고 어떠한 요리를 만들어서 잘 마케팅을 해서 팔아먹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러한 뉴스들을 아는 시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는 시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RF세미에 대해서 혹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RF세미에 대해서 이 종목이 현재 어떤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 그거를 아는 순간 여러분들, 이 시장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과연 그게 뉴스일까요? 그게 재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집은 맛집이야, 소문 다 난 거예요. 네, 소문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지금 차례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그 음식점이 음식이 다 팔리고 솔드아웃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줄 서고 있다가 뭐 합니까? 그냥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유명한 맛집이지만 타이밍, 영업시간 끝났어요. 재료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식사할 수 있습니까? 못 먹고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 들어가죠. 차비 들어갔죠. 투자가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은 뭐 합니까? 예, 맛집은 맛집인데 뭐야? 못 먹고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타이밍을 놓치면 여러분들 똑같은 종목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아닌 손실이 되는 거죠. RF세미, 제가 장전에 장이 시작하기 전에 RF세미에 대해 가지고 이 종목 우리 관심을 갖고 보여야 됩니다 라고 장 시작 전에 말씀드렸어요. 장 시작 전에 9시가 되기 전에 RF세미에 대해서 관심 있게 가져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9시 24분까지 시간 보이시죠? 9시 24분까지 몇 분 동안? 24분 동안 어떻게 해요? 장대 양봉 그냥 쫙 갑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기 맛집이네? 9시 24분에 이제 RF세미가 유명한 곳이네? 라고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볼까요? 잉 하고 주가가 보시는 바와 같이 반납을 다 합니다. 주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잘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작년 2021년 1월 달에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1년 내내 주가가 하락한 거 아실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딱 보시면 이게 작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움직임입니다. 작년 1월 11일 고점 만들었죠. 96,800원. 1년 내내 빠졌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을 기점으로 이제 반등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그러면 96,000원에서 어디까지 빠졌을까요? 7만 원을 깹니다. 몇 퍼센트예요? 20%가 넘게 하락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과연 작년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삼성전자는 이 11개월 동안 주가가 마이너스 20%를 상회하는 이러한 하락이 될 만큼 회사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실적 좋답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저렇게 됐을까? 왜일까요? 1월 달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빅사이클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 10만 전자, 20만 전자 간다고 매수 의견을 얘기합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메롱하고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뉴스의 실체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런 뉴스가 이때 나왔을까? 여기 아래에서 올라온 걸 팔기 위한 뭐예요, 여러분들? 양념이야. 그리고 뭐 한 겁니까? 이 가게에 대해 가지고요, 홍보 엄청나게 해가지고 권리금을 이만큼 올려놓은 거야. 그죠? 권리금 이만큼 올려놓고 못 모르는 사람들, 여기 장사 잘 되네? 이 가게 인수해야 되겠다. 딱 인수했더니 어떻게 돼요? 상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장사가 안 됩니다. 손님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권리금을 받아가지고 이 가게를 팔았던 투자자들은 주가 이 돈을 어디로 다른 종목으로 다 옮겨가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금 거기 권리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여기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그 중에 뭐였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또 말씀드렸던 에디슨 EV라는 종목이 있어요. 에디슨 EV라는 종목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할까요? 에디슨 EV요. 저는 하나도 창피하지가 않아요. 저는 에디슨 EV가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이슈가 있어갖고 주가가 올라간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대단히 무식한 전문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슨 EV를 추천드려서 상한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전문가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주가 자체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심플합니까? 야 있잖아. 무슨 이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급등 나왔어. 근데 급락 나왔네. 야 13,000원 지지하겠대. 올라갔어요. 그리고 3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야 나 3만 원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래. 다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겠대. 뭐예요? 외바닥 쌍바닥. 매수해라. 이슈? 그때 가서 찾아봐도 늦지 않습니다. 저 이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급락 떨어지고 나서 이때 주가가 제 레이더에 걸리더라고요. 에디슨 EV에. 어라? 얘 있잖아. 16,000원 위에 17,000원 넘어가게 되면 다시 매수할 자리야. 거기에서 매수하면 좋은 일이 발생할 거야 라고 제가 노란톡방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상한가 같네요. 예. 노란톡방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 또 이 내용을 다 주지하시고 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으신 분들께서 오늘 에디슨 EV 상한가 수익 났다라고 또 인증까지 올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에디슨 EV 쌍용차 인수 관련해가지고 뭐 있대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그 양념을 가지고 마켓메이커들이 주가를 얼마만큼 더 올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언제 권리금을 크게 부풀려 가지고 권리금 받고 가게를 양도를 해주고 빠져나갈지 그때 같이 빠져나가야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투자라고 하는 건요. 딱 그렇습니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똑같은 유한한 돈을 가지고 언제 어디에다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것만 있었을까요? 오늘 BK탑스라는 종목이 있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BK탑스. 물론 보성파워텍 먼저 얘기할까요? 보성파워텍 한전기술, 원전기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저는 뭐 정치 쪽 얘기는 별로 즐겨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예,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였습니다. 왜 탈원전을 해야 될까? 물론 환경적인 부분도 있겠죠. 예, 물론 ESG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근데 유한한 자원을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또 원전이고 또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 자체가 세계적 기술을 갖고 있음에 불구하고 왜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런데 그 부작용이 어떻게 벌써 나왔죠. 그래서 지금 차기 정권 내년 3월이 대선이죠. 지금 대선 주자들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탈원전에 대한 부분 아니죠.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권 이 말미에 탈원전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무슨 원전이라고 하던데 네, 여하튼 간에 야, 원전은 조금 범위를 키워야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무엇일까요? 정책이에요. 정책 관련한 관련주들을 또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 그걸 떠나서 자, 한전기술이든 보성 파워텍이든 여러분들 자, 주가가 그래서 어떻게 됐다? 주가가 보성 파워텍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야, 별로 안 좋대. 안 좋대.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난 작년 10월 달에 저점을 만들어주고 급등. 그 다음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디가 지지가 돼요? 야, 이때 작년 10월 달에 저점 만들었던 3,185원 보시죠. 야, 여기 지지하고 올라가네. 다시 떨어졌어요. 지지하고 올라가네. 떨어졌어요. 지지하고 올라가네. 그래서 오늘이 봐야 될 날이야. 그래서 원전 관련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원전 관련주는 꼭 보셔야 된다. 왜? 지금 당장 올라가지 않더라도 차기 정부 때 또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어제 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몇 년 만이더라? 8년 만인가 13년 만인가 근데 제가 뭐 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수년 만에 조 원 단위 이상의 원전 기술에 대해서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이집트인가요? maybe. 예.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예견을 했죠. 저는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지난주에 원전 관련주를 봐야 될 것이다. 네. 지난주 원전 관련주 화면 보이시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한전기술, 보성파워텍, 기타 등등 원전 관련한 기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오늘 이제 보성파워텍이 좀 많이 올라갔다가 봉을 마감을 해줘서 고가 자체는 22.37%로 올라간 장대 양봉이 보이죠? 18%로 마감을 했고요. 한전기술은 조금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9.18% 올라갔다가 결국 1.94로 마무리했는데요. 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보성파워텍을 얘기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때 산 게 좋아요, 이때 산 게 좋아요, 이때 산 게 좋아요. 자, 1번, 2번, 3번입니다. 내가 보성파워텍을 살 건데 과연 1번, 2번, 3번 중 어디서 사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3번 아닐까요? 왜일까요? 아니, 이 기간 동안에는 그냥 돈이 묵혀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을 해야지 돈을 벌게 되죠. 회전율을 높여가지고 돈을 벌자는 얘기죠. 유한한 돈이기 때문에. 이렇듯 여러분들,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언급드렸던 종목들 보시면, 자, 지난주에 우리기술 이야기한 거, 자, 20% 넘게 상승했죠. 그리고 에디슨 EV 상한가 가죠. 보성파워텍 22% 넘게 상승을 하죠. BK탑스도 RF세미도 마찬가지로 대양봉이 나오고요. 이런 종목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자체는 마이너스 1%에 가깝게 0.95% 하락 마감을 합니다. 물론 코스닥도 하락 음봉 마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매일 있다. 이러한 종목들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이 종목들을 가지고 함께 수익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수익 내고 싶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부에서는 노란톡방 우리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신 정보를 가지고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될지 매매 전략을 또 가르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화를 말씀 듣고 조금 뒤에 뵙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그 전에 상한가 맛집이죠. 그리고 상한가 맛집 그리고 타이밍 맛집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바로 빠르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채팅도 같이 하시면서 방송 함께 시청하시면 재미가 2배가 됩니다. 빠르게 들어오시고요. 자, 종목 상담 이제 시작해 봐야겠죠. 첫 번째 상담자분은 아무래도 이번 생은 망한 것 같다는 님의 사연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레고캠바이오 58,500원에 비중이 23%나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다가 낙마했습니다. 허리가 부서진 것 같아요. 대표님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종가를 제가 찾아봤더니 49,600원이었습니다. 정말 긴급한 치료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이번 생에 심폐소생이 가능할지 저희 대표님의 시선에서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고캠바이오. 자, 달리는 말에 올라탔다가 지금 떨어져서 낙마 상태라고 허리가 부서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주식의 명언입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면 말을 어떻게 해요? 핸들링할 수 있는 기술을 먼저 배워야 되겠죠. 자, 매매를 먼저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기초부터 배우시고 난 다음 매매하시길 좀 바란다라는 말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자, 차트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58,000원대이기 때문에 지난 12월 초 혹은 12월 말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이때까지만 해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예, not bad예요. 왜? 주가 자체가 있잖아. 나 상승하고 조정하고 다시 올라가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이 고가 라인에서의 이 전고점 저항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한 상황인데, 자, 지금 자체가 49,600원을 찍어줬는데요. 이 종목은 좀 우리가 길게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선을 3개를 그릴 테니까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어떤 선을 그어볼까요? 자, 6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저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그리고 41,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그리고 5만 원에 선을 하나 긋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분들 보이실까요? 레고캠바이오는 최근 6개월 이상 동안의 주가 움직임 자체를요. 자, 5만 원에서 6만 원을 5만 원에서 6만 원을 왔다 갔다 했던 아이예요. 보일까요? 이게 지금 상단 채널이고요. 그리고 5만 원에서 4만 원대 초반까지의 하단 채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 상단에서 놀다가 자, 하단으로 내려갈까? 6만 원을 넘어섰다면 자, 위에 상단 하나 더 만들러 가겠죠. 근데 애석하게도 지난 12월 달에 이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어요. 레고캠바이오가 무슨 회사냐 모르겠고, 이거를 핸들링하는 주포들이 야, 있잖아, 나는 지금 주가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뉴스가 좋아도 여러분들, 주방장이 재료를 가지고 자, 이걸 믹싱을 해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딱 내놔야 되는데 주방장이 손을 놓은 거야. 아, 재료는 있어, 좋아. 그런데 나 지금 일 안 하고 싶어. 나 지금 오늘은 휴가 기간이야. 그 장사 되겠습니까? 장사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주가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아이는 기억하셔야 될 가격 자체가 원래 포인트 자체는요, 가려고 했다면 언제? 이거 날라갔었어야 돼요. 언제? 리버스 헤드 앤 숄더를 만들고 나 갈래? 이렇게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가지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상승의 힘으로 하락간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주가 자체가 여기서부터 끊어보게 되면 자, 리버스 헤드 앤 숄더에 대한 반대 헤드 앤 숄더가 있죠.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주가 자체가 어디까지 지금 추가 하락할 수 있다? 47,500원대까지 언더 음봉을 하나 더 봐야 돼요. 그리고 47,500원대가 지지가 되는지를 볼 것이에요. 47,500원이 지지가 되면 보유했다가 자, 올라간다. 그럼 어디까지 가요? 52,5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매수가가 58,000원대이기 때문에 가만히 들고 있다 해가지고 수익 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7,5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47,500원이 지지가 되고 올라간다. 물량을 더 투하하셔야 돼요. 23%의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76% 다른 캐시 비중이 있겠죠. 그걸 쏟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평균 단가가 58,000원대에서 5만 원 아래로 떨어질 것이고, 타겟 프라이스를 52,500원까지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만으로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방장이 아무리 재료가 있더라도 요리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썩은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레고캠바이오는 47,500원이라는 가격, 그 다음에 52,500원 가격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47,500원이 깨져서 손절했다. 그러면 기다리고 보시고 계시다가 41,000원대, 42,000원대 지난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 때 만들었던 가격 41,000원대 근처에서 재진입을 해서 타겟 프라이스 46,000원, 45,000원대까지 타겟팅을 해가지고 또 손실 나온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전략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저희 대표님께서 정확한 타이밍과 포인트 교육해 주셨습니다. 잘 적어 두셨죠? 자, 그럼 두 번째 상담자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싸 가오리님의 사연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몸이 안 좋은데도 방송을 보려고 버티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초록뱀 미디어 3,600원에 비중을 10% 가지고 계신데 몸이 아프신 와중에도 저희와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아싸 가오리님, 제가 약 대신에 우리 대표님의 치유야 시선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초록뱀 미디어가 어떤 차트를 보여주고 있을지 대표님의 시선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오늘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잠깐 목소리가 좀 잠겨 있는데요. 저도 힘내서 한번 해볼 테니 우리 시청자분께도 힘내시고 빨리 쾌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초록뱀 미디어 차트를 보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가 자체가 여기서 졸라맨이 딱 숨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졸라맨이 바로 보이실 거예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오랫동안 저의 방송을 보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거 왠지 졸라맨이 그래서 서 있는 그런 느낌이다. 졸라맨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은 들고 가는 게 좋다, 들고 가지 않는 게 좋다, 들고 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졸라맨이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보일까요? 네, 대단히 유치하죠, 여러분들. 유치하지만 기억에 쏙 들어올 겁니다. 지난 11월 19일 날 고점을 기준으로요,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가 만들었어요. 이 저점 라인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요, 이건 하락 구간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전저점까지 하락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자체는 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대표님 지금 손절해야 되느냐? 손절이 아니고요. 자, 이거는 또 11월 19일 고점을 기준 놓고 본다 그러면은 하락 파동 1파, 2파, 3파 진행하고 오늘 추세 전환에 대한 샛별 캔들이 나오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하지만 이 시도는 하고 있지만 이게 강한 상승은 아니다. 다만 하락을 멈추고 전환해서 어디까지 3,200원에서 3,4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여전히 주가 자체는 하락 추세가 열려 있고요. 근데 이 부분 자체는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7월, 8월 달에 만들었던 저점 라인 대단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 존재합니다. 자, 3,000원대에 대한 지지라 2,600-700원대 가격과 2,200-300원대 가격이 대단히 강력한 지지라인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종목 지금 3,600원에 10%예요. 네, 3,600원에 10%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에 현재 비중 자체가 10%를 갖고 있다. 자, 90%의 여유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언제? 이제 여기를 째려보셔야 돼요. 어떻게? 매의 눈으로 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 알았어. 너 있잖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내가 손절할 것 같아. 매롱. 야, 너 매집할 때 같이 매집해 줄게요. 자, 이제 메이저는요. 2,800원을 깨면서 2,800원에서 2,200원까지 다시 재매집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가 어떤 또 뉴스를 낼 거예요. 그게 뭐 컨텐츠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 그런 건 중요치 않다. 다만 그러한 양념을 버무릴 거예요. 누가? 초록뱀 미디어 주방장이에요. 그러면 그 포인트가 어디야? 2,800원에서 2,200원 사이라는 얘기죠. 제가 지금 원형 표시한 부분이 보이시죠? 저기에 90%의 자금을 투하할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타겟팅을 어디까지? 2,800원대까지, 지금 가격대까지 1차 타겟팅을 갖고 가신다 그러면은 이제 3,600원대 매수한 거를 자 90%의 비중을 싣는 순간 평균 단가는 3,000원 언더로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지금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기다리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자 견딘 거에 대해서 좀 묻어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가가 조금 언더가 나오고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 예, 샛별, 모닝스타와 같은 이런 캔들이 나오고 또 거래량이 동반되는, 그리고 주가가 양봉,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일본 기준으로 OMA를 5일선을 넘어가는 그런 이런 흐름이 나온다 싶었을 때는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오늘 방송 시간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내일 상한가 가는 종목 나도 같이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QR코드를 화면 가득히 찍어주시면 링크가 이어지게 되니까요. 빠르게 누르고 입장하시면 내일 상한가 가는 종목 같이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루비님의 사연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조언이 너무 필요해요. 넥스턴 바이오 8,833원, 비중이 3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넥스턴 바이오, 과연 넥스트 레벨이 될 수 있을지 우리 루비님의 사연, 대표님의 시선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턴 바이오, 네, 뭐 제약 바이오 쪽인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은 또 잘 가고 어떤 종목은 이렇게 힘없이 가고 있는데 지금 넥스턴 바이오 차트를 딱 보시면 여러분들 자, 이 부분만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위에 핑크 선도 있고 파랑 선도 있고 빨간 선도 있고 검정 선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종목은 대표님 이거 선들은 무엇인가요? 궁금하실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이동평균선 무빙 에버리지예요. 수치 디폴트 값 기본값 씁니다. 120, 60, 20, 5 다 쓰시는 것들 5, 20, 60, 120 딱 이겁니다. 이평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가 단순 이동평균을 쓰고 있습니다. 종가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고가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저가를 갖고 만들 수도 있고요. 고가 저가의 중심을 갖고 만들 수도 있고요. 고가 저가 시가의 중심을 갖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이동평균선도 있고요. 가중 삼각 지수 기하. 자, 이렇듯 이동평균선만 같더라도 우리가 조합할 수 있는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그러면은 수치는 얼마로 할 것이냐? 5로 할 것이냐, 9로 할 것이냐, 10으로 할 것이냐, 20이냐, 26이냐, 48이냐, 53이냐, 126이냐, 120이냐. 자, 수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조합하게 되면 여러분들 수십,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이동평균선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확률을 높이기 위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죠. 가격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투자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이동평균선을 황금 이동평균선을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왜? 이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거든요. 코어는 현재 주가와 현재 가격과 현재 거래량이 주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 가공해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주가와 거래량과 시간, 이 차트 3요소를 객관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넥스턴 바이오 같은 건 어떻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됐어요? 자, 121선, 61선, 21선, 51선, 그리고 주가. 이게 다 어떻게 됐어요?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누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역배열. 역배열이라고 하죠. 거꾸로 역자예요. 거꾸로 그대로 그냥 쭉 있다는 얘기죠. 이는 주가가 조금만 올라오더라도요. 자, 본전 심리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시장의 매도 참여자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주가가 올라오더라도 올라야 대단히 어렵다. 그럼 이 자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얘가 많이 올라와 봤자 잘 올라와야 6,500원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냐? 나의 매수가가 저기 위거든요. 야,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그게 아니고요.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반등했다 다시 빠집니다. 이 종목은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점에 해당되는 5,890원 이 가격 보이시죠? 이거 깨지면 반드시 손절을 하세요. 손절하고 다시 재진입 포인트를 잡을 자리는 5,000원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5,000원, 4,900원, 4,800원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가격을 5,890원 반드시 좀 지켜주시고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21선 저항에 해당되는 6,500원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또 흐름에 따라 가지고 재진입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11시 팍스경제TV에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자, 내일 또 저녁 11시에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